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나는데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몸에 이상한 발진이 생기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다면?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상포진과 폐렴은 감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환절기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감기와 증상이 너무나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상포진과 폐렴입니다. 이 두 질환은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정말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상포진 환자의 67%가 50대 이상이었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폐렴으로 사망한 분들의 90%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일수록 우리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상포진과 폐렴이 정확히 무엇인지, 감기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정아 교수님의 전문적인 조언도 함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대상포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대상포진은 어떻게 생기는 질환일까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릴 적 수두에 걸렸을 때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겪었던 수두, 그때의 바이러스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환절기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용처럼 말이죠. 그래서 대상포진은 한 번도 수두에 걸린 적 없는 분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셈이죠. 그렇다면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감기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근육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넘기기 딱 좋은 증상들이죠.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그냥 감기약을 드시거나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한쪽 부분, 특히 이마나 목 등 가슴 허리 부위에 붉은 발진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진처럼 보이지만 곧 물집, 즉 수포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통증은 정말 극심합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불에 타는 것 같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예요.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치료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요.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대상포진이 지나간 후에도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무서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립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옷깃만 스쳐도 아프고 일상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폐렴은 어떨까요? 폐렴 역시 감기와 초기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고 가래가 끓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냥 독감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렴은 단순한 감기나 독감과는 차원이 다른 질환입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균에 의해 우리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기침과 고열, 가래는 물론이고 두통,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열이 심하게 나지 않거나 기침이 심하지 않아도 폐렴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90%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폐렴이 고령층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질환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치료되는 폐렴도, 나이가 들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폐렴이 중증으로 진행된 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나이 들어서 기침 좀 하는 거야, 감기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하고 넘기다가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폐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있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며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단순한 감기나 독감의 합병증으로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로 시작했는데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세균이 폐로 침투하여 폐렴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자 분들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벼운 기침이나 발열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대상포진과 폐렴,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예방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야말로 이 두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부터 살펴볼까요?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됩니다. 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률을 절반 정도 낮출 수 있고 설령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서운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위험과 중증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대상포진을 한 번 앓았는데 그러면 다시는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도 회복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 고통을 겪으셨다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백신 한 번으로 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50세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어떨까요? 폐렴구균 백신이 모든 폐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렴구균은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 특히 중증 폐렴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최대 84%까지 예방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84%라는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권장되며 나이가 젊더라도 당뇨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도 강력히 권장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이후 우리 모두의 면역체계가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폐렴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박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 연령에 해당한다면 접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맞아야지, 내년에 맞아야지 하시면서 미루시는데 우리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신에 대한 반응도 약해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의 위험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굳이 따로따로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가지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접종 전에는 자신의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의 기본은 역시 면역력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외출 시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대상포진이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여유로운 마음가짐, 적절한 휴식, 즐거운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이런 습관들이 폐렴을 비롯한 여러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대상포진과 폐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질환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접종받는 것만으로도 이 무서운 질환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장 연령에 해당하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이며 무엇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정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